게임을 해본 사람들 중에 스타크래프트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드물죠. 이 방대한 세계관을 가진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은 사실 유럽과 중동의 고대, 중세, 현대의 역사 속에서 모티프를 따온 요소들이 많습니다. 고대와 중세에서 이 모티프를 딴 캐릭터는 그 중에서도 프로토스에 많은데요. 가령 아코는 원래 로마의 집정관을 부르던 말이었고, 다크템플러는 모든 음모론에 꼭 등장하는 성전기사단에서 모티프를 타왔죠. 또 중세 유럽에서 이슬람 해적으로 악명을 떨친 커세어 등 다양한 유닛들이 유럽과 중동 각국의 역사에서 등장하는 집단들에서 모티프를 따온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프로토스의 광전사 질럿에 얽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질럿은 로마나 무슬림이 아닌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 등장합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을 점령한 로마 제국을 상대로 투쟁을 한 과격파들을 말하는데,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열심당원으로 불리게 되는 질럿은 시카리라는 단검을 가지고 로마의 유력 인사들을 암살하는 등 테러를 일으켰고, 훗날 이 시카리라는 단어가 변형되어 남미 마피아 사이에서 암살자를 의미하는 시카리오라는 말로 변화하기도 했는데요. 드니 빌레브 감독이 이 암살자를 토대로 시카리오라는 영화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생전에 로마의 탄압을 받던 예수는 질럿들의 광신적인 행동을 반대했지만, 그의 제자인 12사도 중 한 명인 사도 시몬이 열심당원으로 활동했었고, 이는 이후 로마인들이 예수를 처형하는 빌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질럿은 단순한 암살자들의 모임이 아닌 하나의 군대나 다름없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로마 제국에 저항하던 질럿은 특별한 요새까지 가지고 있었죠. 20세기의 유대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굴되고 연구되고 있는 이 요새는 헤롯 대왕이 건설한 마사다 요새입니다. 전설로만 전해지다 20세기 유대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굴되게 된 이곳은 성경의 역사가 실존했다는 증거가 되기도 했고, 신앙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투쟁의 역사를 환기해주는 장소가 되기도 했죠.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의 국가를 무너뜨린 후에도 한동안 마사다 요새는 최후의 저항군인 질럿들의 요새가 되어 이들의 거점이 되죠.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거의 무한정의 식수를 공급할 수 있었던 수조, 몇 년 동안 포위당해도 버틸 수 있을 만큼의 비축이 가능한 식량 창고, 무기를 제작하고 보관한 병기고 등의 잔해를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사다 요새는 입지 자체도 특별했는데요. 무려 540여 미터의 고지대에 위치한 상태라 통상적으로는 제압이 불가능했고, 이로 인해 당시 최고의 방어력을 갖춘 요새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천여 명의 질럿들은 이런 요새라면 로마군이 도저히 함락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자신들의 가족까지 모두 마사다 요새로 부른 뒤 로마군을 상대로 저항했죠. 그러나 이 질럿들에게는 최후의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당시까지 기존의 성체 공격은 거의 같은 패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마 로마군은 절벽을 끈덕지게 기어오를 것이고 사다리를 이용할 것이라 예상했죠. 그런데 서기 73년 마사다 요새 앞의 로마군은 완전히 다른 전술을 사용합니다. 마사다 요새 앞에 당도한 로마군은 수경지를 설치한 후 포위망을 펼치고 그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찾아온 결전의 순간. 로마군의 수학자들이 이끄는 공병대는 마사다 요새를 공략할 높이 30m, 길이 80m가량의 흙으로 만든 경사로를 건설하게 됩니다. 당시 경사로 건설은 로마군이 아닌 포로로 잡힌 유대인들이 건설하게 되었는데, 포로가 된 유대인이 동족의 말살을 위해 차곡차곡 경사로를 만든 것이죠. 한편에서는 공병대가 공성용 기계인 충차와 발리스타를 제작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최후의 날이 다가오게 됩니다. 원시적인 전투만을 경험해왔던 유대인들은 로마군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충차, 발리스타로 무장한 로마군들은 불과 몇 주 만에 난공불락의 마사다 요새를 전력의 손실이 거의 없이 함락시키고 맙니다. 방어벽을 뚫고 들어온 로마인들을 본 유대인들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았죠. 질럿들은 비탄 속에 제비를 뽑아 누가 먼저 죽을지를 정하고 순서대로 동료를 살해했고, 그들의 지도자는 마지막 생존자를 베어버린 후 자신의 칼로 자결해버립니다. 질럿들은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믿었죠. 선택받은 백성이 적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둘 것임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질럿은 훗날 이야깃거리가 되기도 했지만 게임에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스타 세계관에서 사실상 가장 강력하다 할 수 있는
프로토스의 유닛들에 고대와 르네상스 시기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국가들에서 활약했던 여러 조직들을 배치했다는 것은 뭔가 아이러니 같습니다. 기술이 발달하고 지식이 늘어도 사람들은 더 근원적인 것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당시 최고의 기술로 게임을 만들던 개발진들이 굳이 이런 유닛들을 창조한 것은 그런 인간에 대한 통찰력이 기반이 되어서 준비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스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질럿이란 유닛은 공격력도 상당하지만 방어력도 강해서 몸빵을 하면서 적진을 향해 돌격하는 탱커의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2000년 전 열심당원들의 모습이 겹쳐져 보이네요. 오늘은 역사 속 질럿의 이야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